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자, 여기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시내예요. 시내인데 참 아담하죠. 아담하지만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저 멀리 봉평초등학교가 보이고요. 그 옆으로 봉평중고등학교도 보입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학교가 진짜 아름답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예전에 예고한 대로 저는 왜 하필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이사를 왔는지, 귀촌을 했는지, 귀농을 했는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봉평을 선택한 어떤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귀촌을 하시는 다른 많은 분들처럼 저도 어쩌다 보니까 봉평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선택도 참 많이 했고 번복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의 선택의 과정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저는 서울 출신이고요. 강원도에 이사 오기 전에 평생 서울에서 쭉 살아왔습니다. 귀촌을 결심하고 난 후에 사실 여러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강화도도 가봤고요. 경기도 가까운 용인, 여주도 가봤는데요. 하나같이 사실은 자연이 만족스럽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우리 자연이 진짜 깨끗한 강원도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강원도 이것저것을 또 열심히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구경을 하러 다니는데 방향성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가 2017년이었어요. 2017년인데 이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하기 전이었죠. 텔레비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이걸 보게 된 거예요. 햇빛700. 해발 700m에서 살면은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해지고 아주 좋다, 이런 이제 평창군의 이제 지역 광고였는데요. 이걸 텔레비에서 보고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에 확 꽂혀버린 거예요. 논리적인 설득은 아니었고요. 그냥 확 꽂혔습니다. 왠지 해발 700m 지점에 가서 우리 가족이 살면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해질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와 같이 평창에 있는 집과 땅을 아주 열심히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이상 그 부동산 사장님들을 엄청 괴롭혔어요. 집 보여달라고. 매일 전화해서 집 있어요? 땅 있어요? 보여주세요. 그거를 반복을 했는데 제가 처음 구경을 왔던 집이 봉평에 있었습니다. 평창에서 집을 구경하게 되는 첫날이었거든요. 여기 평창 IC에서 부동산 사장님을 만났고 사장님 차를 따라서 봉평 시내까지 가게 됐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인데 초행길이었잖아요. 이 길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면서 드는 생각이, 야,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멀어서 살 수 있겠어?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지나보면은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였는데 그때 처음 오는 초행길은 이 10분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고 봉평이 너무 외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봉평은 선택에서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게 됩니다. 자, 이게 평창군의 관내 지도입니다. 이렇게 평창이 생겼고 영동고속도로는 이런 식으로 지나게 됩니다.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면을 지나가죠. 대관령면 동쪽에는 강릉시가 있습니다. 요 밑에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은 고속도로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개의 행정구역은 아예 배제하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용평면도 저희는 배제를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아이를 셋을 키우는데 용평면에는 초등학교만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평도 아웃. 여기 봉평, 진부, 대관령은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이제 후보로 두고 봤는데 사실 저희의 1순위는 진부면이었어요. 왜냐면은
진부면은 평창 군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마트도 가장 많습니다. 진부면에 가면은 하나로마트 2개, 롯데슈퍼 하나, 마트가 3개나 있어요. 병원도 제일 많고요. 약국도 제일 많습니다. 심지어 파레바게트, 롯데리아, 다이소까지 없는 게 없는 곳이 바로 진부면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진부면에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부면에 계시는 부동산 사장님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맨날 전화해서 집 보여주세요, 땅 보여주세요, 갈게요. 정말 서울에서 진부를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부면에서 처음 봤던 동네가 여기 진부면 수학리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타산, 국립 두타산 자연휴양림이 있는데요. 가보니까 진짜 자연이 끝내주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이 처음 보여줬던 집이 요 마을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뭐 이거 지금 로드뷰로 봐서 이제 자연의 감동이 덜한데요. 실제로 가서 보면은 요 산이 엄청나게 멋있었어요. 그리고 요 마을은 완전하게 남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연도 멋있고 동네도 남향이고 해서 조금 끌렸습니다. 자, 마을에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 마을이 남향으로 괜찮고 아름다웠습니다. 뒤에 있는 두타산도 아름답고 앞에 전망도 확 트인 게 괜찮았습니다. 저희가 봤던 이제 그 매물은 요 길로 올라가면 있는 전원주택이었는데 토지는 한 300평, 건물은 대략 30평 정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했어요. 한 1억 5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선택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샌드위치 판넬집이었는데 딱 봐도 너무 오래돼서 판넬 두께가 너무 얇았고 그냥 집을 통통 건들면은 통통 흔들리더라고요. 너무 추울 것 같았어요. 이 강원도 평창에서.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매일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여기 집에서 여기 진부초등학교까지 가는데 여기 18분이 찍히더라고요. 실제로 운전하고 가면 20분 이상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20분씩 차를 타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있을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선택할 수가 없었고요. 아무튼 진부면에서 처음 봤던 집은 선택을 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한 몇 달 동안 진부면에 나와 있는 집들을 싸그리 다 봤던 것 같습니다. 진부면에 계신 부동산 사장님들과 거의 모두 연락을 했었고요. 뭐 진부면에 나왔던 전원주택은 하나도 빠짐없이 몇 달 동안 다 봤던 것 같아요. 다 봤는데 저희 가족의 조건에 맞는 집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이제 매일 서울에서 평창까지 왔다 갔다 하고 노력을 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을 하나도 못 찾으니까 와 진짜 조금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관령면으로 어쩔 수 없이 관심을 좀 돌려봤습니다. 여기 대관령면 중심에 횡계 시내가 있고요. 시내에는 전원주택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 횡계 시내 남쪽에 이쪽에 전원주택이 많았는데 여기는 지형적으로 기본적으로 북향 땅이었어요.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았거든요. 여러분 여기만 한번 등고선을 보시면은 여기 남쪽이 해발 800, 그 남쪽이 850, 뭐 950, 1100m. 남쪽은 굉장히 높고요. 북쪽은 여기 평지에 75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남고 북저니까 이 땅 자체는 완전히 북향 땅인 거죠. 강원도에서 북향 땅 매우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살고 싶지 않았고요. 그나마 이제 남쪽인 전원주택 단지를 찾아보니까 여기 횡계 시내 북쪽에 여기 대관령 초등학교 있는 데 있잖아요. 차항리. 여기 전원주택이 조금 있고 여기는 남향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안쪽에 전원주택 단지 있는데 가봤는데 펜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살기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용산리 쪽에도 집을 소개를 받았었어요. 여기 횡계 시내 남서쪽에 보시면 여기 알펜시아하고 용평 리조트 있는데
저희가 이제 소개받았던 집은 여기 용평 리조트 한참 지나서 이 안쪽에 있는 전원주택이었어요. 이 동네였던 것 같네요. 이 동네. 이 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집이었는데 집은 멋져 보였는데 지금 이 집에서 학교 다니려면은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그런 동네였고 여기는 이제 누우면은 나오지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대관령 면에서도 희망을 보지 못하고 절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내랑 다시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한번 봉평면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봉평면을 또 열심히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진부면과 대관령면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못 찾았던 게 사실 저희 가족에게는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봉평면을 보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기준을 세우고 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진부면에서 대관령면에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부동산 사장님이 보여주는 대로 봤던 게 물론 경험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지만 기준 없이 집을 보니까 좀 바보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세운 선택의 기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 시내 학교까지 5분 거리일 것. 두 번째, 반드시 남향일 것. 세 번째, 3년 이내의 목조주택일 것. 네 번째, 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것. 이렇게 기준을 정한 다음에 봉평에 계신 부동산 사장님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봉평에 있는 집을 싹 다 봤습니다. 싹 다 보니까 이 기준에 맞는 집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실 무지하게 엄청나게 많이 만족스럽진 않았는데요. 아내랑 상의 끝에 결국 그 집으로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달에 저희는 봉평으로 이사를 오게 됐죠. 그리고 저희 가족은 현재 5년째 봉평에 살고 있는데 아주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와, 우리가 정말 선택을 잘했구나. 그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쉬는 모습을 보면은 와, 정말 평창에 오길 잘했다. 봉평에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금 두서없이 제가 봉평면을 선택하게 된 이야기를 제 경험을 말씀드렸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는 제가 귀농귀촌을 위한 경매, 공매 물건 분석 말고도 시골 마을을 보는 영상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시촌 동네 한바퀴라고 제가 컨텐츠 이름을 기획을 해봤는데요. 아무튼 첫 번째 에피소드는 봉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영상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저희 집도 한번 지나가긴 했는데 여러분 찾으셨나요?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